저도 최재우정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또 광복절 앞두고 네. 또 광복절 지나서 또 임시 공휴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이제 여유를 그렇죠. 이렇게 하다가 또 확진자가 확 늘었잖아요. 네. 이번 추석에도 이동을 할 것 같아요. 여행 안 간다고 했지만 뭐 하루라도 이틀에 그렇죠. 잠깐이라도 네. 갔다 올 수 있으니 저는 차라리 추석 때 이 2단계 연장이 아니 아예 그냥 더 고강도로 실시를 해서 2.5단계. 저 3단계까지 가서 3단계로. 아무도 못 완전 나가게. 그럼 공산화가 되는 건데.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요. 근데 또 추석이 길고 추석 때 다들 쉬시고 하니까 너무 이제 위험할 것 같아서 차라리 더 고강도로. 반면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를 강화해서 시행을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일주일만 더 연장을 했었으면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문을 닫았을 거다. 지금 버티고 버티는데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어요.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대형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또는 여행 일부 업체들 이런 데는 뭐 숙박업소들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동네 골목 상권들 있잖아요. 노래방, 뭐 당구장, 하다못해 뭐 음식점, 뭐 술집 이런 데들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골목 상권인데 이런 데는 더 이상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이제 막판까지 온 거거든요. 그 방금 말씀하신 정말 힘든 자영업자분들 진짜 간신히 버티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또 그분들 의견도 이렇게 계속 장기간으로 2.5단계, 2단계 장기간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확실하게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더라고요. 문제는 이 코로나19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독감처럼 뭐 백신 다 맞고 일정 정도 기간을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갖고 딱 하면 그때부터는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. 이게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특정 기간, 특정 어떤 조치라는 게 어려운 거죠.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도 이게 아마 최소한 2, 3년은 더 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2, 3년 동안 그렇다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.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 최근에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됐다 그러잖아요. OECD에서 그 분석 결과를 내놨더니 한국이 유일하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. 이런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것도 있고 또는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건 사실인데 지난번에 김선아 기자 얘기했는 희망을 버려야 살 길이 열린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방역을 강화하면서 그만큼 좀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추석, 이 코로나19 때문에 추석 풍경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. 네. 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? 일단은 뭐 요번에 제가 성묘를 일찍 다녀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유교 참전 용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 네. 인천 호국원을 다녀왔는데 이게 좀 저희가 일찍 간 이유가 이 30일부터 4일까지는 이제 국립 이제 이 묘지 이 운영을 일시 중단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강릉시도 지금 지역에 있는 그 공설묘원이요. 그런 성묘객들을 좀 이제 못하게끔 하겠다. 뭐 이렇게 발표도 한 게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면서 요즘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참배를 하는 온라인 참배를 하고.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그 외가댁이 경남 진해에 있어서 근데 이번 달 초에 원래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 생신이셔가지고 진해를 찾아뵈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대신 영상통화로 추석 때 뵈고 인사드렸었거든요. 근데 이번 추석 때도 못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.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안 가는 게 효자다. 이 노인분들은 온 동네 난리라고.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잖아요 지금. 이 치명률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아예 다 차단을 하는 거죠.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걸 아시는데 괜히 아쉬우신 거죠. 네, 영상통화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뭐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
이제 이걸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그럼요. 같아요. 그 며느리들이 추석이나 뭐 차례 지낼 때 이렇게 가짜 기부스 하고 가짜 기부스. 기부스 세트, 뭐 어디 아픈 세트 이런 거 인터넷에 팔았어요. 그래서 오른손에 하고 가면 이제 일을 안 음식을 안 해도 하니까. 되고, 설거지 안 해도 네, 그래서 되니까.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도 명절을 지내야 이제 이혼 상담이 좀 나와서 이제 명절을 좀 복작복작 지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뭐 맘카페라든지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은 왜 우리 어머님은 아직 연락이 없으시지? 오지 말라고. 우리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.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아직 말씀이 없으실 거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고 있는 사례도 많고 또 이제 다들 집안마다 좀 전통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해오던 것들을 또 갑자기 또 안 하기는 또 쉽지 않아서 아무튼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님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중간에 이렇게 우리 아빠들 네. 이 정말 힘들 상황입니다.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가운데서 그렇죠. 여기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도 납득시켜야 되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이혼에 대한 상담이 또 그렇게 늘 수도 있어요. 예. 왜 너는 왜 못하냐, 뭐 쟤는 하는데 뭐 이런 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. 기사에 달린 댓글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고향은 안 가지만 여행은 가고 싶어. 코로나 추석의 역설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. 엄청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. 사람들이 다 분노에 찬 댓글이거든요. 저딴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꼬라지난 거 아닌가요? 애들도 아닌 어른들이 죽도록 말을 안 듣네요. 3단계 가봐야 정신을 차릴라나?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. 진짜 집구석만 있는 나만 바보인가 싶어요. 전 20일째 집콕입니다. 말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쳐듣는다 진짜. 이런 댓글. 여행 가서 이 코로나 걸려오면 병원비 전부 스스로 부담하게 해주세요. 그렇죠. 다 이런 분노에 찬 댓글들이 많았습니다. 분노에 찰만하죠. 네. 답답한 거는 나도 답답하고 그쪽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이 사람들 더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도 하는데도 뭐 클럽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파티라든지 또 이제 포차라든지 이런 데 사람 막 줄 서 있고 하는 영상들을 보고 어떤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제발 우리 애 놀이터 좀 가자. 너네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우리 애가 지금 3주째 놀이터를 못 가고 있다. 놀이터 가서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아냐. 미끄럼틀 2번 타고 오늘 끝인데 제발 좀 어른들이 좀 지켜달라. 이렇게 막 호소하는 것도 받고 좀 안타깝더라고요. 제가 실예를 들어드릴게요. 저희 애들이 못 나가잖아요. 저희 집 벽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낙서? 낙서를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쫙 해서 갔는데 지금 온 벽이 다 어린이집을 가고 놀이터를 가서 뛰어놀면 이 분산을 시키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근데 이걸 해도 이제는 뭐 말릴 수가 없고 그래 해라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대체로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낯선 사람에 대한 꺼리낌 또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그런 풍조들이 이제는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또 사회 현상으로 나오지 않을까.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곳은 가길 꺼려지고 누군가 모르는 사람, 저 사람이 잠재적인 감염 위험 인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불안감 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들어요. 시민 인터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비대면 화상으로 그렇게 될 많이 것 하시기 같습니다. 바랍니다.